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젊은 성인들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은 왜 이렇게 다 큰 성인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다운페이를 모으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도시는 어디인지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곳 LA에서는 다운페이먼트 20%를 모으려면 보통 얼마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성인 자녀들이 과반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는 성인들도 상당수라고 그러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자녀 3명 가운데 1명꼴로 그렇게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핀테크 기업 크레딧 칼마에서 지난 10월에 전국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전체 31% 부모들이 18살 이상 이 성인 자녀들을 현재 재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 지원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가장 많은 비율은 예. 집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아, 네. 자녀가 집에 얹혀 사는 걸 허용함으로써 예. 재정 지원을 주는 부모 51% 과반에 달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 퓨 리서치 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이었죠. 그때 네. 18살에서 29살 성인 자녀 52%가 부모 집에 얹혀 산다는 것과 거의 이번에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외에 또 어떤 재정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매달 내야 하는 빌, 이 고지서를 책임져 주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는 뭐 휴대전화 요금부터 해서 유틸리티, 또 자동차 페이먼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를 완전히 다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조금 내주거나 이런 부모들은 전체 48%로 역시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같은 거는 패밀리 플랜에 묶여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휴대전화 비용은 부모님들이 많이 내주지 않을까 그럴 라는 수도 생각이 들고 있겠네요. 네. 자동차 보험료도요. 가족 패밀리 플랜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대신 많이 내주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 그렇네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용돈까지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그건 4명 가운데 1명꼴에 아이고, 달합니다. 꽤 많네요. 그렇죠. 전체 24% 부모들이 이 성인 자녀들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체크를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렌트비 책임져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23%가 렌트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내주고 있고요. 네. 이 밖에 자신들의 크레딧 카드에 그 승인된 유저로서 사용자들로서 네. 올려놓는 부모도 전체 20%, 그러니까 전체 5명 가운데 1명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들을 계속 지원하려면은 그 부모들은 정말 등골이 휘겠네요. 그렇죠. 자녀들을 돕다 보니까 어. 그게 자신들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느끼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81%가요. 여러 가지로 재정적 영향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겠죠. 꼭 절반인 50%는 라이프 스타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절반에 가까운 49%는 자녀들을 도와주다가 현재 생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을 제한시킨다는 답변 41%. 그래서일까요? 더 오래 일을 하면서 은퇴 시기를 늦추게 만들었다는 답변 역시 30% 각각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지는 그런 부모들까지 생겨나고 예. 있는데요. 25%, 4명 가운데 1명꼴로 그렇게 적지 않은 수치 나타냈습니다. 네. 이 성인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뭐 단순히 금전적인 여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재정적 스트레스까지 엄청난데요.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 호소한 부모가 65%였고요. 와우. 또 재정적인 스트레스 느끼는 부모는 더 많이 69%나 됐습니다. 예. 왜 이런 스트레스가 생겼냐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또 저축해 놓은 돈이 모자라서라는 응답도 52%, 빚 같은 게 41%로 이런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9%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 그로서리나 뭐 가스 그리고 렌트비 이런 자신들의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한 달에 어느 정도 조금씩 용돈을 받아 쓰는 그런 입장에 되지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성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번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의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전체 45%가 부모의 의무니까 자녀가 다 컸더라도 그렇게 재정 도움을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대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다는 부모들도 상당수인데요. 물가가 급등하고 생활비가 치솟아서 돕는다는 응답 39%였고요. 이 밖에도 성인 자녀가 충분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그래서 또 도와준다. 그리고 렌트비가 급등해서 이런 응답이 각각 31%와 18%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자녀들이 많아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요즘 뭐 얼마나 지금 비싸졌습니까? 모든 물가들이. 게다가 학비도 융자금도 학생들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도 갚아야 되니까 그 학비 보조를 못 해줬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많이 도와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모들에게 전문가가 뭐 조언을 한 게 있다고요? 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크레딧 칼마의 코트니 알리브 소비자 재정 옹호가는요. 네. 몇 달에 한 번 자녀 휴대전화 요금 내주던 게 이제는 많은 부모들에게 훨씬 더 확장된 그런 범위에서 지출로 바뀌었다면서 물론 그렇게 자녀들의 재정 도움을 주는 게 필수적인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부모들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게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 자녀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부모 먼저 스스로 재정 상황은 괜찮은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축부터 해서 부채 상환 그리고 은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잘 알아보고 수입과 지출, 예산 딱 알아보고요. 이걸 다 마치고 나서 성인 자녀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남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성인 자녀가 다시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그 기한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타임라인 짜서 잘 재정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자녀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또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시안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부모가 정신 차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참.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모으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도시가 어디인지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온라인 소비자 재정 정보업체 스마트에셋이 얼마나 일을 해야 집 살 때 그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걸 조사해서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중간 주택 가격, 또 중간 가정 소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12% 다운페이먼트 그리고 20% 다운페이먼트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운페이먼트 마련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지역 전국 10곳을 꼽았습니다. 네, 그 10곳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의 주에 몰려 있다면서요? 네, 10곳 가운데 6곳이 한 주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 주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주택 장만하려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다운페이먼트 준비하는데 가장 오래 일해야 하는 지역들을 순위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캘리포니아주 6곳을 먼저 살펴보면 샌디에고가 9위입니다. 중간 주택 가격 76만 8,800달러, 중간 소득은 9만 3천 달러여서요. 다운 페이먼트 20% 마련하려면 8.26년, 8년 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6위가 산호세인데요. 중간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죠. 111만 9,500달러. 그리고 중간 소득은 12만 6천 달러로 다운 페이먼트 20% 모으려면 8.86년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고요. 산호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이건 약간 의외인 도시인데 롱비치입니다.
롱비치는 중간 주택 가격 69만 3,600달러였는데 중간 소득이 7만 4천 달러 정도로 9.39년이 걸려 5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3위 오클랜드, 그리고 2위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10.72년, 10년 넘게 일을 해야 다운 페이먼트 20%를 마련하는데요. 중간 주택 가격이 10위 안에 든 지역 가운데 역시나 가장 비쌌습니다. 중간 주택 가격 130만 6,400달러, 중간 소득은 12만 2천 달러로 10.72년, 거의 11년을 일해야 이 다운 페이먼트 20%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6곳 가운데 이제 5곳 알아봤는데 나머지 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은 한 곳 바로 LA입니다. 네.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중간 주택 가격은 81만 2,800달러인데 중간 소득은 7만 372달러고요. 그렇게 해서 다운 페이먼트 12%를 마련하는 데는 6.93년, 거의 7년 가까이 걸리고요. 다운 페이먼트 20% 모으는 데는 11.55년, 그러니까 11년 6개월이 더 넘게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니까 결혼 안 한 싱글과 결혼한 부부와 또 맞벌이 부부 뭐 모든 케이스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거는 이건 지금 뭘로 전체 한 가구당, 가구당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평균 10년을 일을 해야 이제 다운페이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죠. 참. 이 탑 10 안에 포함된 다른 지역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뉴욕이 다운페이 20% 마련하는데 10.8년으로 4위였고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7위, 보스턴이 8위, 그리고 워싱턴주 시애틀이 10위로 자리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저희 보도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전국의 200개 도시 가운데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가 캘리포니아주에 5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또 가장 비싼 지역이고 다운페이 마련도 가장 힘든 지역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글쎄 그걸 어떻게 연관관계를 어떻게 그러게요.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